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시작할게요. 오늘 29강 할 차례고요. 지금 격국 용신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격국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격국법에 대해서 이제 서두를 진행을 했고, 오늘 한 2강에 걸쳐서 격국론에 대해서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의 여러 가지 용신법들이 있는데 이 용신법이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용신법을 쓰시는 술사님도 계시고 또 저런 방식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로 저에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주로 엑스레이로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나는 주로 피 검사를 통해서 한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MRI 전문이다, 엑스레이 저리 가라 뭐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쓸 줄 알고 뭐 피 검사도 할 줄 알고 그러면은 더 많은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법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방법 중에서 무난하게, 의사라면 엑스레이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지 하듯이, 명리를 배우는 사람이나 명리술사라면 여러 가지 용신법 중에서도 이 격국용신법은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으니까 이 규칙은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제 이 적천수 방식의 용신법들은 이게 매우 주관성이 많이 들어있어요. 해석에 주관성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근데 사실 명리학은 그럴 수밖에 없어. 명리학은 답이 있는 학문이 아니야. 마치 인생 평론과 같은 거고 미래 예측과 같은 거지. 그리고 미래가 정해져 있어야 예측을 하지. 미래가 계속 변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선거철인데 지금 무슨 당이 이긴다, 누가 몇 프로다 뭐 이러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추세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현재 상황을 봐서 한 6개월 후에 또 예측을 했는데 좀 더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요즘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미래가, 이쪽 미래가 더 가까이 오겠군 하면서 또 예측치를 변경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자, 이 명리학에서 자평진전에 근거한 이 격국용신법은 이 비교적 규칙이 깔끔하고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용신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평진전 방식의 용신법은, 각자의 용신법은 그 용신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 그래서 뭐 비뇨기과는 비뇨기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과고, 뭐 이비인후과는 뭐 감기나 코 질환을 주로 보는 데고, 뭐 내과는 주로 내장을 보는 거고, 뭐 이런 형태로 이 각각의 용신법은 보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강신약 중화억부 방식은 내가 삶을 개척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삶에 적응하는 방식이 유리한가,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하는 거고, 조후용신법은 내가 사회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또는 나의 행복지수가 높은가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방법은 어떤 것들인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숭고한 일을 했는데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고생 남극에서 20년간 고생하여 위대한 발견을 이루었다. 뭐 역사적으로는 그게 자평진전 격국론으로는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조용신론으로는 고생을 칙사게 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조용신이나 신강신약 억부용신이 어떤 나의 능력,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걸 보는 관점이라면, 이 격국용신은 사실 개인의 행복 나부랭이는 관심 없어요. 이거 개인의 행복 나부랭이가 아니야. 마땅히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회가 시키는 명을 받들어 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용신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볼 때 이 격국용신법으로 보는 거예요. 격국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월지라고 하는 글자의 취지에 맞춰서 살아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만 보는 거야. 그래서 팔자 용신 정구 월령 해가지고, 팔자의 용신은 월령에서 구한다, 월지에서 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약간 요즘의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 너무 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요즘 현대시대에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꼭 부모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 사회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는 일주를 기준으로 보는 관점인 거고, 월주를 보는,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아, 너 개인의 이상이고 나발이고 나 그건 모르겠고, 이 사회가 이런 사회에 넌 태어났어. 이런 사회, 농경사회에 태어났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유목사회에서 태어났으면 유목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해양국가에서 태어났으면 배를 잘 타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고산국가에서 태어났으면 뭐 에베레스트를 잘 다녀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네가 지금 해양국가에 태어나서 지금 높은 산을 오르겠다고? 네가 지금 농업국가에 태어나서 지금 말 타고 평야를 달리겠다고? 뭐 이런 거는 너 사회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꼭 뭐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되나? 갈잎도 먹을 수 있지? 라는 게 요즘 현대적 관점이라면, 이 자평진전이 나왔던 이 300~4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은 아직 자아의 개인 이상 실현까지 보기는 어려운 사회 문명과 인간의 인식의 진화 정도가 아직 거기는 꿈도 못 꾸고, 일단 사회가 살아가는 거를 잘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도 잘 죽었고 분쟁도 잘 났고 뭐 정말 약육강식의 아비규환의 시대였죠. 인류의 문명은 이게 진화를 해갈수록 정말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갈수록 퇴보를 하고 있을까, 진화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슨 소리입니까?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개인들의 의견은 달라요. 어떤 의견들이냐면, 그 주변에서 꼰대 소리를 듣는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세상이 잘못되고 있어. 저러다가 저 빨갱이가 덮칠 거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얘네들이 아직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 얘네들이 지금 세상 먼저 저러다 보면은 저기 먼 북 세력이 그냥 확 집어삼킬 거야.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나라를 구해. 아니 또 이러신 분들이 날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야? 지금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세상이 지금 말세다, 말세. 냉정히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내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 글자가 출시가 됐는데, 진흙에다 글씨를 쓴 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러는지 세상 말세야, 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죠. 고대 문자를 해석을 했더니 그게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늙은이와 정신적 늙음과 정신적 젊음의 차이는, 내가 세상을 말세라고 생각하는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편했는데 살면 살수록 좋아지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진짜 세상의 기준이 비슷해졌다는 소리인 거고, 세상이 점점 잘못되고 있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한 세상의 기준과 실제 세상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컴퓨터도 좀 배우고, 좀 현대 문명도 좀 배우고. 제가 얼마 전부터 배민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안 써본 배민도 좀 써보고. 저는 저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줄만 알았지, 이게 전화로 이렇게 물건 갖다 주세요, 네,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신기하네. 야, 1,000원, 2,000원만 주면 물건을 갖다 주네. 이런 신기한 세상이. 저도 이제 뒤쳐져 있다가 이게 좀 앞서간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 자평진전의 격국론은 너가 세상에 맞추라는 소리예요. 세상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너가 세상에 맞춰라. 너는 이런 사회에서 태어났으니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논리예요. 다만 이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그 시대의 논리예요. 300~400년 전의 논리야. 그때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 근데 요즘 시대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대체로 뭐냐면은,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서 너의 자아 실현을 이루라. 와, 이거 2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거죠. 이거 집토끼도 잘 키우고 가서 산토끼도 잡아오라, 뭐 이런 소리인 거잖아. 이 집토끼는 뭐야? 익숙한 일 잘하라라는 거고, 산토끼는 뭐야? 익숙하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요즘에 이제 그런 세상인데, 일단은 자평진전의 명리학은 너가 어떤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세상에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대로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방식에서 어긋나는 사주를 갖고 오면은 그거는 파격 사주나 성패의 구분 중에서
패에 해당된다. 뭐 실패할 때 쓰는 패자겠죠. 성공할 때 쓰는 성자고.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로 구분하지 않고 격의 성패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성공, 실패, 성패라는 조건을 따지고 다소 이 자평진전 방식의 명리학은 좀 형식적이고 좀 규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보면은 뭐 개인의 신비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있나 하면은 종교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형식, 규칙, 반드시 몇 시에 절을 해야 되고 몇 번 절을 해야 되며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형식주의적인 건데 사실 이 자평진전 방식은 다소 좀 형식주의적인 게 있어. 그 덕분에 편한 점도 있어. 아예 형식만 맞추면 되잖아. 답이 정해져 있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답의 유연성이 좀 폭이 좁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 자평진전 방식의 격국론은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회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해석이 쉬워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 내가 정관격이야. 월지가 정관이야. 월지가 정관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정관답게 살아라. 그러면 정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뭐 조직이나 소속을 가지고 조직의 소속의 규칙을 존중하며 그 사회의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보편적 도덕을 준수하여 살아라. 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그 울타리 안에 양으로 살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양을 그 탕자라 그러죠. 탕자. 그게 십성으로 치면 뭐겠어요? 탕자. 상관. 그러면 정관. 정관은 울타리 안의 양. 상관은 울타리를 틈나면 넘으려고 하는 양. 모험적인 양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막 넓히죠. 아, 울타리가 너무 좁아요. 막 하면서 이제. 그러나 평관은 좀 특수한 울타리를 가진 양. 지금 여기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좁은 데서 낑겨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길쭉한 울타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 여기 불나는 곳이니까 늘 소방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듯한 특수 조건의 울타리.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를 비식재관인 그래서 뭐 8정격 또는 10정격 10정격이 보다 확장된 건데 보통은 10정격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식신격, 상관격, 정관격, 평관격, 정인격, 편인격,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플러스 2개 양인격과 걸록격. 양인격을 다른 말로 또 겁제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양간에서는 양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음간에서는 겁제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각각의 그 사주의 사회와 나의 관계를 이런 십성적 용어로 알려주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격이냐를 우선 판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단 표준 모델을 정해놓고 이 표준 모델에 살기 적당하게 나머지 사주의 글자가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형식을 잘 갖춘 사주인 성격, 형식이 다소 깨진 형태의 사주인 파격 또는 패격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현대적 조언을 하자면은 그 음악의 비유를 할게요. 작곡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음악 화성법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형식에 잘 맞춰서 만든 음악은 일종의 화성법의 기초 이론을 잘 지켜서 만든 음악에 해당이 돼요. 이 화성법에서는 이 화성의 법칙, 이 음계의 법칙을 정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나쁘다고 보고 정화음이 나오는 것을 좋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1, 2학년 때 화성법을 대학교 1, 2학년 때 화성법을 배울 때는 불협화음 나게끔 화음 쓰면 틀리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졸업을 하려면 불협화음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졸업을 시켜줘. 정화음으로만 음악을 만들면 꼴찌야. 정화음으로만 음악을 만들면. 그런 거죠. 실제 음악에서 정화음으로만 음악을 만드는 게 일명 찬송가 내지는 동요예요. 찬송가 내지는 동요는 음악의 불협화음이 거의 없어. 그냥 딱딱딱딱 예상된 화음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불협화음을 잔뜩 집어넣어서 만든 음악이 대체로 재즈 계열이나 되게 현대 음악 계열이에요. 재즈 계열이나 현대 음악 계열은 거의 그 음계의 절반 이상이 다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협화음, 정화음, 불협화음, 정화음, 불협화음, 정화음 이러면서 가. 전체가 정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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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음 이렇게 가지는 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남녀의 연애 관계에 있어서 그 매일매일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대체로 좀 재미가 없죠. 뭐 철이 영이 뭐 도덕책 같은 연애를 하겠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뭐 헤어질 듯 말 듯 싸우다가 다시 또 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뭐 또 사내 만에 막 헤어질 듯 하다가 막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우리 또 잘해봅시다 막 하고 이렇게 벌어졌다 싶었던 정관계, 패관계, 정관계, 패관계 뭐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픈 연애일 수도 있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연애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재밌는 연애가 되겠죠. 재밌는 연애. 음식을 먹을 때 간이 그냥 딱 맞춰진 그냥 딱 간이 맞춰진 뭐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히 맞춰진 음식만 먹다 보면은 좀 화끈하게 매운 거 없어요? 좀 얼큰하게 시원한 거 없습니까? 좀 짜지만 뭐 좀 자극적인 그런 거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아요? 밥을 안 먹고 자꾸 간식을 먹죠. 간식이 어떤 거야? 미친 듯이 달거나 미친 듯이 짜거나 미친 듯이 맵거나 미친 듯이 고소하거나 뭐 맵고 짜고를 막 같이 섞어놨거나 이게 자극적인 음식이잖아. 가끔 그런 거 한 번씩 먹어야 맛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격국도 현대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딱 이빨이 맞게 사는 사주가 좋은 사주냐? 그거는 좀 틀에 박힌 현대적으로 보면 틀에 박힌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체가 대체로 교과서적이고 틀에 박혀 있어. 뭐 그 대학 가야 될 때 대학 가고 직장 취업해야 될 때 직장 취업하고 뭐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하고 그냥 결혼을 했더니 그냥 쭉 살고 뭐 그러다가 뭐 관직에도 오르고 뭐 자기 장사할 때 자기 장사하고 그냥 아이들 때 되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물론 이제 그런 저도 그런 노말한 삶을 꿈꾸고 싶어요 하는 분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이게 좀 변화무쌍한 좀 막 사업으로 팍 성공됐다 그냥 팍 거지가 됐다 또 팍 성공했다 팍 거지가 됐다 대부분 영화 주인공들이죠 이런 분들이. 자, 이런 삶은 삶에 적당히 파격적이나 폐격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있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일단은 그 명리학적인 그 17세기에 나온 이 명리학 학문 이론의 자평진전에서는 어떤 형태를 좋게 여기는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자평진전의 책에 보면은 다양한 예제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겠어? 그 예제가 요즘 분들이겠어? 아니죠. 17세기 분들이에요. 다 그 시대 분들이야. 그런데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이 명리학은 옛날에는 귀족 학문이었습니다. 귀족, 왕족, 황족 학문이었어. 왜 일반인들은 자기 사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띠밖에 몰랐어, 띠밖에. 그래서 주로 띠로 운세를 판단하는 당사주가 서민들한테는 유행을 했고 이 8글자를 모두 알고 있는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의 사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 조선왕조실록이나 나오지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거 없고 양반가에 태어나도 여자 사주는 아예 알지도 못했어. 뭐 김씨 부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혹시 월까지는 뭐 몇 년도 뭐 경진년 묘월에 태어난 뭐 이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일단 예시로 쓸 수 있다는 사람들 자체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상위 5% 엘리트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현대 사회에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엘리트라고 치면은 각 사회마다 엘리트층이 있죠. 어떤 사회는 종교 지도자가 엘리트고 어떤 사회에는 뭐 무사들이 엘리트고 뭐 이런 형태로 자, 중국의 그 시대에서는요. 그때는 주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다 엘리트였어요. 관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관직에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대부분 뭐 자평진전도 그렇고 뭐 명리학 3대 보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명식들이 다 사주가 알려져 있는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관직자야. 다 사대부가야. 대부분 귀족층 상위 5% 엘리트들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현대식으로 보자면 마치 그 서울대 출신 정부 요직에 무슨 3급 공무원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사주 200개를 모아서 그 패턴을 분석하였더니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었다라는 논문서야. 한마디로 이게 논문서야. 그러면 저는 저희 집안에 3대는커녕 9급 공무원도 없는데요. 하는 분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하지 굳이 관직에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 최고 인기학과가 뭐 서울대 법학과였다 그러면 요즘에는 의대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의대 인기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 이제 의대도 끝물인 것 같아. 이제 뭐 분위기가 이제 개나 소나 가는 의대는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정말 과학기술이나 바이오나 뭐 인공지능이나 뭐 금융 분야의 연구자들 쪽으로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세계는 다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단순 노가다는 다 로봇가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위 5%의 관료 엘리트들의 사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 명식에 있는 사주들이 다 참판을 지낸 누구 무슨 호조 판서에 있던 누구 무슨 뭐 병호랑 벼슬을 지낸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주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 남자야. 여자 사주는 없어.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여자가 어떻게 엘리트를 해? 남편이 엘리트여야 여자가 엘리트죠. 이제 그런 형태의 어느 한계를 좀 갖고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월지에서 투출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격으로 본다. 월지에서 투출된 것이 없으면 그냥 월지 자체를 격으로 본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9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글자가 있으면 투출된 것을 격으로 본다. 만약에 월지에서 천간으로 격이 투출되지 않으면 그냥 월지 자체를 본다. 자, 월지에서 연간으로 투출될 수도 있고 월간으로 투출될 수도 있고 시간으로도 투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됐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자신의 염원을 드러내서 표방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내 사주의 천간에 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염원을 내가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월지에서 재성이 투출됐으면 그러면 그 천간에 있는 재성은 그냥 보통 재성이 아니라 그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염원을 담은 재성이야. 근데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다루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대상, 즉 극을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뭐 단순 계산으로 뭐 돈이다,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 폭넓게 봐서는 내가 그 사회의 염원을 다루고 컨트롤할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사주에 따라서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격을 투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보통은 그 사회의 주류적인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루는 형태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죠? 우리 사회도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우리 사회도 어떤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가 사회의 화두였고 천간으로 표방했으니까 사회의 화두, 사회가 표방하는 것, 뭐 부자가 돼보자, 잘 살아보자, 뭐 권력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격을 따보자, 뭐 이런 형태죠. 우리나라가 90년대, 00년대에는 그 IT가 엄청나게 대유행을 합니다. 특히 IMF가 끝난 다음에 사회의 화두는 IT를 누가 선도하느냐, 뭐 이제 반도체 시대 이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으로 또 나타난 화두가 뭐냐면은 바이오 산업, 그래서 제약 산업. 몇 년 전에 크루즈랜다 저기 죄송. 코로나 사태 때 그 제약 바이오주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내려간 거죠. 사회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를 나와서 내가 바이오 산업의 연구자가 되겠다. 뭐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 현대 사회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거 뽑으라 그러면은 그런 뭐 반도체 IT,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방산, 이제 군사 무기 뭐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요즘 전 세계적인 화두는 뭐냐면은 뭐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다음에 다양한 대체 에너지, 뭐 수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런 에너지 분야들이 요즘 이 전 세계적인 화두,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그 시대의 화두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시대가 어떻게 가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래 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관직에 가서 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시골에서 서당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그 사회의 염원을 다루는 사주가 아닌 거다라고 볼 수 있죠. 호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지가 해수인데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이 무갑임이 천간에 투출된 게 없어. 물론 뭐 대체품인 기토가 살짝 떠 있기는 한데 해수한테 기토는 너무 다 힘이 미약한 요소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염원을 쓰는 사주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사회의 염원이다. 일간이 나로 투출됐으니까 지장간이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해수의 본기인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됐으면 편인격의 사회에서 편인을 다루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뭐야? 학문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는 곳에서 바로 그거를 직접적으로 천간으로 드러내놓고 다루는 모습인데 내 사주의 원국에는 없어. 하지만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나이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에는 그게 천간으로 20년간 떠. 임수개수가. 그러면 저는 해수에 맞는 편인격에 맞는 편인을 다루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 편인이 천간으로 떴으니 학자 대접 받으며 학자 소리 들으며 학자로서 살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지금은 호신쌤은 학자 아닌가요? 글쎄, 지금 약간 강사? 약간 명리사업가? 약간 명리술사? 약간 명리상담가? 약간 근데 지금 제가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지금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석박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도 제도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학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